불암중 1학년들 하이 반가워요. GTY쌤이에요. 오늘은 GTY쌤과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도덕 교과서 12쪽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를 한번 같이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책을 보면서 교과서의 밑줄을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잘 따라와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책 읽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는 사람의 특성이 나옵니다. 참 사람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청소년기에는 생각하는 힘이 자라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물음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줄 쳐볼게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물음을 던지고 탐구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럼 이성이 뭘까요? 뒤에 나옵니다. 이성은 세상의 이치를 묻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성적 존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줄치면서 읽을 테니까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펜이나 색깔펜 등이 있으면 같이 줄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람과 동물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욕구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했던 이 이성적 존재라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만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자, 다시 아래로 와서 그럼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하지만 사람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그 말미암아 갈등과 충돌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욕구끼리 갈등을 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피자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포기할지 이런 욕구들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 욕구를 다 충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고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바탕으로 옳다고 판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도덕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려고는 보통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성을 통해서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걸 실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부분 줄쳐볼게요.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또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며 감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요. 우리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혼자서 살려 하지 않고 무리지어서 생활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려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특성 크게 세 가지 한번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존재. 자, 그래서 왼쪽에 스스로 정리하기 보면 사람의 특성 첫 번째로 이성적 존재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욕구를 조절하고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는 그런 도덕적인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존재. 네, 여기다는 사회적 존재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특성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성적 존재, 도덕적 존재, 그리고 사회적 존재까지요. 자, 그럼 다음 1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활동하기를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이 활동하기는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를 가지고서 해보고서 다음에 학교에 돌아왔을 때 학교 현장에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면 사람과 동물, 인공지능 로봇이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표를 해보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성에 보면 거짓말을 한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 배려를 한다, 뭐 죽음을 두려워한다, 교육을 받는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까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해당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표시를 해주세요. 사실 이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체크해서 학교로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3번까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서 제시된 특성 이외에 사람이만이 지는 특성을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2번에서 적은 특성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이에요. 방금은 사람의 특성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람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줄 쳐볼게요. 먼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대로만 살아가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직은 부모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또 여기 뒤에가 중요하죠. 또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율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택한 것을 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를 자율적 존재라고 해요. 우리 동물, 예를 들어 동물과 같은 경우는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율적인 존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율적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책임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좋은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스스로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 선택, 그리고 책임. 특히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율적인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자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관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고려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는 도덕적인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뭐 사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결국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결국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의 욕구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몫을 양보하는 이런 배려심까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 다가가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서 봄이 오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러한 행동을 꾸준히 했을 때, 즉 노력이 더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스스로 정리하게 같이 볼게요. 자,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 먼저 자율적인 사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 세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